12월 4일 목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농구가 돌아옵니다. 그죠? 제 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농구. 남자 농구 적중률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잘 엮어가지고 좀 가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바가 최근에 조금 좀 애매하고 좀 기준점 좀 냄새난다. 이런 경기들을 자꾸 죽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표에도 좀 적어드리긴 했어요. 디트하고 오늘 클퍼 경기, 애틀 경기 이런 경기들 좀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다 사고가 났죠. 저도 디트를 좀 참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냄새나는 경기들은 당분간은 그냥 안 건드려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느낌. 배구 좀 오늘 배구 농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우리카 대 땅콩. 일단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딱 보시자마자 일단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죠? 대한항공이 지금 경기력이 워낙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이 너무 적은 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참 마이까지 까야 되는데 1.44는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카드 최근에 좀 2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알리가 일단 배구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알리가 좀 부상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기습 시위 기습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어쩔 때 보면 좀 현타가 좀 오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특히 배구 이 농구 라인업 장난질은 알리가 좀 갑자기 좀 튀어나오면서 옥저한테 풀세트 접전을 좀 비비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국내 자원진들이 너무 별로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아라우저하고 알리 빼면은 참 좀 별로입니다. 뭐 김지한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은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두 명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하거든요. 어느 팀이랑 만나도 한두 세트 좀 비벼볼 만한 것 같고 아시다시피 시즌 초반에는 너무 구렸죠 팀적으로. 최근에는 경기력을 좀 회복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경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기력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거고. 어제 이제 도공이 장줄이 끊어졌어요 드디어. 그죠? 도공이 이 페페 승승 패패패로 장줄이 좀 끊어졌다 이런 거고. 대한항공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장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어제 이제 도공이 끊어진 거는 뭐 타나차가 이제 경기를 못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대한항공은 일단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뭐 전력 말할 것도 없고 경기력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점. 그냥 이제 연승 장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제 기습으로 또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경기력은 뭐 흠잡을 건 없습니다. 경기력은 흠잡을 게 없고 우리 카드 만났을 때 3대1로 승리를 좀 거뒀었다. 이게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고요. 땅콩이 오늘 원정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경기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카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일단 대한항공 마인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력이 그냥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흠잡을 게 없고 최근에 이제 뭐 마인을 못한 경우에 딱 두 번이었죠. 현대캐피탈 원정이었고 홈에서 옥자 만났을 때 옥자 뭐 경기력이 좋은 팀이고 일단 옥자를 상대로도 풀세트 접전을 좀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땅콩이 홈에서도 마인은 했지만은 오바는 찍혔거든요. 그 경기도. 오늘 땅콩이 원정 경기다. 땅콩 마이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노바에서는 저는 조금 좀 오바 쪽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배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언더가 좀 많죠. 여배 남배가. 원래는 시즌 초반에 오바 흐름이 좀 많았다가 최근에 좀 언더 흐름이 많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언더가 한 6대4 정도로 조금 우세한 요 정도 흐름인데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대 정관장, 약간 이제 뭐 국내 경기들 뭐 주작스러운 흐름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감독이 그만두자마자 두 경기를 역배 띄우면서 야무지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3연승 도전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감독님한테 뭐 그동안 불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감독님 나가자마자 승리를 거둔다는 건 좀 의외기는 의외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페퍼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어요. 홈의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페퍼 상대로도 이 정도 옷을 보여준다. 그렇다.
일단 뭐 육사형이 조금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빅토리아 덴차가 좀 보좌해줄 수 있는 한 명 정도만 있어도 경쟁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니까. 근데 세터 쪽에 문제가 있는 팀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그런 문제 좀 완화됐고. 아무튼 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온 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이 팩트고. 다음은 정관장. 정관장 최근 2연패 거두고 있고요. 2연승 팀과 2연패 팀. 전형적으로 연패 끊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앞선 두 경기는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페퍼저축 상대로는 3대1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면서 역시나 좀 경기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자네테, 이선우 나머지는 뭐 다 고만고만 미들 조금 좋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고 이선우가 그래도 시즌 내내 뭐 꾸준하게 괜찮은 모습 정도 보여준다 이런 거고 뭐 기업이 2승하긴 했지만 저는 뭐 기업 그렇게 뭐 계속 잘할 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육사형이 조금 올라오는 거는 좀 확실히 좀 메리트가 좀 있기는 있는데 3연승까지는 좀 힘들다고 좀 보고요. 이게 그 남자 배구든 여자 배구든 흐름 우리가 이제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느낌도르도 또 나름대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형적으로 전 연패 끊을 만한 경기라고 좀 보여지네요, 정관장이. 그리고 또 일정상으로도 일단 30일 날 경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체력적인 부분은 이제 슬슬 달리는 타이밍이 좀 올 수 있어요. 그죠? 통장이 30일 날 풀세트 접전 끝에 경기를 했고 오늘 3일 쉬고 경기다. 어느 정도 회복할 만한 일정이긴 한데 데미지 조금 있을 만하고요. 28일 날 경기하고 오늘 경기라는 점. 전 정관장 역백 프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또 언더가 뜨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두 팀 왁구가 너무 고만고만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여배에서 고만고만한 왁구에서 뭐 비비다가 지고 이러면서 언더가 많이 뜨긴 뜨는데 그래도 이 정도 왁구에서는 도저히 언더는 못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자, 농구 두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농구가 돌아왔죠, 그죠? 남자 농구 월드컵 예선 경기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가 좀 있었다. 창원 LG, 일단 이 경기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핸디가 이렇게 큰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야, 씨, 이거 뭐, 핸디, 잘하는 건 알겠어. 창원 LG 잘하는 건 알겠는데, 핸디가 이렇게까지 큰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창원 LG의 이 핸디 기준점이 어떻게 그동안 발현이 됐는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일단은 창원 LG가 홈에서 7승을 거뒀습니다. 7승. 딱 두 번 졌고요. 뭐 진 거는 빼고. 홈에서 5승 2패를 했고요. 두 번의 이제 패배를 당했고, 두 번 이제 5승을 했을 때 7.5 마엔은 전부 달성이 됐습니다. 7.5 마엔 이상이었어요. 원정에서는 7승을 거뒀고요. 원정에서는 마엔이 달성된 경기가 4경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지금 홈원정에서 12경기를 치렀고, 12경기 중에 9경기는 7.5 마일을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홈에서는 마인 확률이 지금 100%다. 홈에서 지금 꿀통이라고 할 수 있는 느바 팀이 누굽니까? 지금 뉴욕 닉스죠. 뉴욕 닉스가 오늘도 마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번 좀 피하자는 마인드였는데 오늘도 마인을 하면서 홈 올마인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 LG도 지금 비슷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 LG 뭐 경기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리그에서 가장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고 내외곽 밸런스가 좋은 팀이고 굳이 흠을 잡자고 하면은 외곽 기복에 따라서 조금 경기력의 기복이 나오는 팀이기는 합니다. 그죠? 뭐 외곽이 조금 덜 터지면은 아무래도 페인트 존을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 존을 그렇게 대놓고 파도 메리트가 있는 팀이에요. 그죠? 말아요. 타마요, 마레이 뭐 이런 양반들이 워낙 좋은데다가 양홍석도 일단 오늘 복귀가 되거든요. 일단 국내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군대 복귀 자원들에서 시즌 중반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실제로 별로 이렇게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선수가 군대를 가기 전에 스쿼드하고 현재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을 때 주로 그러거든요. 근데 양홍석은 그렇지가 않아. 제가 뭐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준영이거든요. 변준영은 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관장에서 뛰었었고 원래는 스펠맨을 중심으로 팀이 이제 왁구가 짜져 있었고 복귀에서는 팀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별로였죠. 근데 변준영이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제 팀하고 이제 충분히 시간을 맞추고 하니까 올해는 좀 좋아졌죠. 근데 양홍석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들어갈 때 군대를 가기 전에도 팀의 왁구가 비슷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홍석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양홍석은 아시다시피 육각형 타입입니다. 예, 좀 드리블이 좀 별로예요. 키가 원래 큰 선수들이 드리블이 별로인 케이스가 많은데 턴오버가 그런 쪽에 좀 많기는 하지만 별로 뭐 드리블 칠 일이 많지가 않죠. 예, 핸들러도 있기 때문에 창원 LG. 포스트업 되고 리바운드 좋고 외곽 옵션까지 있는 전형적으로 육각형 타입의 선수고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석은 약간 좀 띠일한 면이 있고 뭐 턴오버 좀 많고 그렇기는 한데 양홍석은 저는 그래도 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고 뭐 창원 LG는 그냥 뭐 7.5 핸디 받을 만한 팀 맞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욕 닉스처럼 홈에서 마엔을 실패한 적이 없다. 다른 핸디는 모르겠다. 7.5 기준으로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거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7경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퍼킨스가 있고 없고 차이, 만콩 마티앙이 있을 때랑은 지금 완전 천지 차이의 팀이 됐기 때문에 퍼킨스가 7경기를 뛰면서 8경기를 뛰었나? 8경기를 하면서 4승 4패를 하고 있고요. 반타작 정도 하고 있고. 퍼킨스를 제가 이제 7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은 생각보다 페인트 존 경쟁력은 조금 별로. 리바운드나 포스터, 파워면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약간 외곽 옵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해먼즈보다는 조금 더 페인트 존에서 경쟁력이 좀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곽 자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가스가 이 선수가 온 이후로 팀 전체적인 왁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한국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뭡니까? 사실 장점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제가 이 팀 올 시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정성호가 볼 핸들링을 해야 되는 이 팀은 별로 미래가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벨란겔이 조금 이제 나눠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팀의 제일 큰 문제는 포워드진이 약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창원 LG는 리그에서 제일 포워드진이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퍼킨스가 복귀를 들어오고 나서 팀적으로 왁구가 많이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이 팀이 리바운드가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이에요. 포워드진이 약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퍼킨스는 5번 타입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5번 타입도 아닌데 이 리바운드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라거노도 포금을 조금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준일도 최근에 폼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것 같아요. 핵심은 가스는 포워드진이 약하다. 그래서 LG한테 상성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 리바운드 문제 많이 해소됐고 포워드진 약한 팀들은 외곽 많이 던져야 되는데 외곽 효율도 요즘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뭐 정성우도 조금 슛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외곽 효율 좋은 편이고 그리고 가스 특유의 앞선 수비도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팀의 매치업들을 쓱 보면서 실점원을 사실 받을 만한 매치업이 맞거든요. 이게 보면은 창원 LG가 상성적으로 좋기도 하고 실제로 7.5 마인을 못한 경기가 딱 3경기 뿐이고 나머지는 9경기는 전부 마인을 찍어줬던 창원 LG. 근데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국제 대회를 나간 데미지는 당연히 창원 LG 쪽에 더 있습니다. 그렇죠? 타마야하고 양준석 이런 자원들이 국대를 갔다 왔다는 거. 가스는 국대를 나간 자원이 없죠? 라고나도 안 나갔고 그렇잖아요. 없다는 거. 이런 면에서 약간 뭐 체력적으로는 가스가 좀 좋을 수 있고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좀 길었다는 거. 이 브레이크 긴 다음에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형들. 보통 언어버 쪽에서는 하나는 슛감이 마탱이가 갈 수 있습니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에너지 레벨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브레이크 이후에 언더로 가냐 오바로 가냐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바세가 조금 더 세. 오바세가. 근데 오늘 경기들이 보면 그 언더팀이라고 할 수 있는 창원 LG 대 안양 정관장 그리고 오버팀이라고 할 수 있는 장판하고 가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데 근데 기준점이 너무 낮아. 149면 제가 봤을 때는 기준점이 좀 낮다고 보고요. 이게 한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야구도 비 올 때 한쪽으로 안 가잖아요. 언더가 될 수도 있고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농구는 그래도 오버세가 제가 봤을 때 6대4 정도로 오버세가 조금 더 짙어져요. 보통 하면 왜냐면 농구에서 뭐 중요한 건 뭐 삑삑이를 많이 불든 외곽이 많이 터지든 그리고 매치업상으로 어떻게 매치업이 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버에 중요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템포거든요. 템포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갈 거냐인데
보통 브레이크 이후에는 템포는 빠른 편으로 보통은 나와요. 예,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래서 이 경기는 핸디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창원 LG 쟤는 5.5라고 하면 창원 LG를 볼 것 같고요. 예, 7.5라고 하면 한국 가스 프렌을 볼 것 같고 149.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남동이 오다 보니까 조금 좀 멘트가 좀 길죠? 예, 쓸데없는 멘트. 그래도 또 한번 리마인드를 또 하면 좋으니까. 장판 대 정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은 일단 오늘 송교창 못 나오고요. 부상으로. 예, 최준용 못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최준용 못 나오는 거 호재예요. 그죠? 예, 최준용이 나오면 뭐가 좋습니까? 리바운드 좋아지고 공격에 조금 더 풀리는 공격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건데 수비가 별로야. 백코트 안 하죠. 그리고 또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다. 제가 봤을 때는 코트 마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최준용이 지금.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지금 허훈이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거든요. 허훈이 지금 복귀하고 나서 장판은 지금 어떻죠? 장판은 지금 굉장히 오버팀이에요. 굳이 뭐 느바팀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덴버 같은 거죠, 그죠? 수비 잘 안 하고 오버. 올해는 뭐 덴버가 수비 많이 좋아졌지만 최근에 수비 잘하는 애들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오버팀이고 실제로 오버를 계속 찍어주고 있죠, 덴버가. 이런 면에서 장판도 최근에 오바 기조가 좀 있고요. 상대한테 수비는 뭐 좀 대충 열어주더라도 허훈으로 허훈이 워낙 지금 볼백업을 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득점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허훈이 이제 계속 이제 경기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출장 시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지막 경기에서 출장 시간 30분 이상 뛰었어요. 이런 거는 뭐 좋게 봐줄만 하고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국내 1번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는 허훈이라고 생각하고 허훈이 작년에 이제 손목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슛감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이 하나 줄어들죠. 근데 올해는 뭐 돌파도 되고 지금 슛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팀적인 왁구 손발도 그런 대로 잘 맞는 게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준용이 빠지는 건 오히려 저는 호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뭐 소노전에 74득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가스전에 94, 88, 뭐 LG전에 61득점으로 눌렸지만은 수비전 KT전에 89득점 하면서 득점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관장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는 60대 57로 정관장이 승리를 거뒀다. 일단은 정관장 쪽에서 보면은 뭐 김정규 못 나오고 뭐 전성현 뭐 못 나오고 한다는데 뭐 별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 양반들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 양반들 어차피 대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전성현 저는 되게 별로라고 보거든요. 전성현이 한 시즌 임팩트 있게 엄청 잘했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 보여준 게 있냐 이거야. 작년 재작년. 없어요. 별로야 그냥. 김종규 플레이 타임 지금 길지도 않고. 이 양반들 뭐 나오니 못 나오니 안 왔다는 거는 뭐 별로 크게 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 KCC가 이 경기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훈이 없었고요. 허훈이 오늘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 이야기 좀 해보면은 정관장이 시즌 그 전반기 막판에 보면은 조금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정관장이 삐걱거리는 거는 그냥 맨날 똑같아요. 그죠? 얘네들 그냥 뭐 득점을 못해가지고 항상 지거든요. 그냥 수비야 뭐 꾸준하게 잘하고, 수비는 꾸준하게 잘하고, 그냥 득점을 너무 못 넣기 때문에 항상 이제 패배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KCC야 뭐 수비가 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수비 에너지 레벨, 이런 부분들은 정관장 쪽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 저는 직전 경기 허운 없이도 원정에서 이길 뻔도 했던 장판이다. 가뜩이나 슛 셀렉션이 좋지 않은 팀이다. 저는 호운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장판 역배 프렌 언어버가 좀 고민인데 정관장 때문에 고민이야 이거는. 이거는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관장이 슛이 괜찮을까? 찬스는 많이 날 텐데 KCC면 부산 장판 역배 프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경기 알아봤고요. 예, 농구가 좀 돌아왔고, 이번 지금 주말까지 농구들이 지금 경기 수들이 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농구가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폼이나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제가 뭐 경험에서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 브레이크가 이제 항상 있잖아요. 예, 라운드 브레이크가 있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뭐가 엄청 달라질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 보고요. 예. 예, 녹화는 저기 이제 남자 농구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뭐 코멘트도 할 거고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